그럼 마지막 파트 컴포넌트와 프롭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작업들이 대부분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를 화면상에 배치하는 것의 작업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Next.js 같은 경우에도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Next.js를 처음 이제 그냥 리액트를 작업을 하다가 Next.js 쪽을 해야겠다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Next.js를 했을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컴포넌트를 딱히 만들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페이지 수만큼 페이지스 밑에 클래스들을 만든 다음에 HTML을 그냥 다 작성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긴 덩어리에 반복 부분이 막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엄청 긴 덩어리에 HTML 파일이 렌더 안에 박혀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리들도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형태의 페이지 파일만 한 대여섯 개, 십수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안 될 일은 아니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리액트의 장점을 살려서 작업을 하려면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컴포넌트로 분리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좀 그런 장점을 리액트의 참맛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니까 그 이제 나누면 좋기는 좋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굳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도 굳이 컴포넌트로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한 두 번 이상 쓸 것 같다. 뭐 기준을 잡으세요. 내가 한 두 번까지는 내가 복붙해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두 번 그냥 복붙을 해 가지고 쓰시고요. 뭐 나는 무조건 두 번 이상 쓰이면 무조건 일단 컴포넌트로 분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하면은 다소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굉장히 자세로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되겠죠. 아무튼 뭐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를 아니 반복적인 게 예상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이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붙여넣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코드가 간결해지고 그리고 이제 일단 뭐 복붙을 덜하게 된다는 관점에서도 재사용성이 높아서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이게 이제 반복적인 요소가 나왔을 때는 그 수정을 하는 것도 컴포넌트로 됐을 땐 컴포넌트 하나만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그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높은 생산성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 부분이에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를 만든다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실제 안 만들면 더 빠른데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늘리는 일은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나거든요. 원리주의자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일을 하면은 좀 힘들 때가 있는데 네, 물론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강의를 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얘기를 하면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작업을 하세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이런 노가다를 내가 왜 해야 돼? 뭐 그런 고민이 들 때 해결책이 되어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컴포넌트는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포넌트 부분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저 프롭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액트에 있어서 저 프롭스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지 작업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겸사겸사 순서상 지금쯤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진행을 됩니다. 그래서 프롭스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XML,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HTML로 만들어지지만은 JSX는 XML 형태로 화면에 그 DOM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XML은 필연적으로 루트 요소라고 하는 제일 하나의 그 감싸고 있는 최상 요소가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 포함 해가지고 쭉 그 트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부모, 자식, 페어런트, 차일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모 요소가 자식 요소 쪽에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프롭스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컴포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웹사이트 지금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면은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프로필 이미지들에만 화살표를 다 막아놨죠.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나오는 이미지는 다르지만 형태는 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화면상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그 중앙부 크롭 형태로, 그런 다음에 레이디어스를 정확히 50%를 줘가지고 원형으로, 딱 원형으로 해가지고 중앙 부분만 보여준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내가 댓글을 입력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그 게시물 본문에 있는 저 사용자 이미지하고, 그리고 그 밑에 댓글 같은 경우에도 댓글이 이제 그냥 댓글이냐 그 댓글 밑에 달린 대댓글이냐에 따라서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여러 번 출력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지금 화면상에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번 찾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일단은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이제 내부에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리액트를 어느 정도 단위까지 컴포넌트로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하시면은 저번에 알려드린 디버거를 가지고 까서 보세요. 까서 보시면은 거기에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의외의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롭스 쪽은요, 프롭스라는 거는요, 그 이제 HTML의 어트리뷰트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HTML 태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A 태그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href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href 속성에는 링크를 걸어야 되는 그 경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항상 HTML 어트리뷰트의 특징이 뭡니까? 형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항상 이름이 있고 이퀄하고 뒤에 값이 들어가는 거죠. 키 값 형태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고, HTML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따옴표로만 써야 되는 거의 이제는 표준화처럼 다 쌍따옴표를 쓰지만 일단 헛따옴표도 못 쓰는 거는 아니죠. 아무튼 HTML의 어트리뷰트는 그런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이퀄 값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순히 문자열로만, 그러니까 따옴표로 쌓아진 문자 형태로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로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형태라든가 true, false 같은 부울값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오브젝트를 직접 전달을 한다든가 배열 같은 것들을 바로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니까 꼭 문자가 아닌 어떤 것들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는 어떤 프리미티브 형태의 데이터든지 간에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HTML 어트리뷰트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는 형태죠. 쌍따옴표로 감싸가지고 보내는 기본 어트리뷰트 형태도 물론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된 다른 형태의 데이터까지 이제 전달을 할 때에는 중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라는 이제 그 커스텀 클래스가 있어서, 커스텀 컴포넌트가 있어서 그걸 화면상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요, 프로필 이미지도 이제 보면은 대문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HTML 기본 태그가 아니고 이제 직접 만들어서 혹은 내가 뭔가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한 거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네이밍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롭스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저렇게 태그만 떨렁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보면은 사이즈 100이라고 이제 전달을 하는 형태로, 기존의 어트리뷰트하고 비슷한 형태로 문자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게 HTML에서는 그 따옴표로 쌓는 게 문자열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HTML에서는 그냥 그 값이라는 그 추상적인 의미로 그걸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자바스크립트에는 이 따옴표로 쌓는 게 명확히 문자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리액트에서는 저렇게 따옴표로 넣었을 때에는 저게 명확하게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근데 내가 문자열로 100을 전달할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숫자 데이터 100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중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숫자 100이라고 넣어가지고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따옴표로 싸져 있는데 굳이 중괄호를 싸서 보내는 경우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중괄호를 이용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그 데이터가 문자열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문자열로 값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괄호가 없이 따옴표를 써서 데이터를 보내나 중괄호를 써서 데이터를 보내나 똑같이 스트링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시면은 굳이 스트링인데도 저 밑에 있는 형태로 전달을 한 코드들이 있고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형태로 그냥 중괄호 없이 전달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명확히 특별한 이유 없이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할 때는 VS 코드 가지고서 작업을 하지만 평소에는 이제 웹스톰 쪽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웹스톰 같은 경우에는 JSX에서 작업을 하면은 저 프롭스 해가지고 이퀄 딱 찍자마자 중괄호 먼저 열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굳이 또 지우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 저는 거기다가 그냥 따옴표 찍어가지고 값을 써요. 그냥 편해서 쓰는 건데 진짜 심각하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게 그럴 수도 있구나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이거를 그냥 전달하는 거랑 중괄호로 스트링을 전달하는 거랑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커스텀 컴포넌트 말고 Next.js 안에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이미 써본 컴포넌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링크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링크 지난 시간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링크 같은 경우에도 링크에 그 href라고 이제 프롭스를 전달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링크를 걸 그 타겟 주소를 입력을 했었는데 프롭스를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프롭스에 대한 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클래스 안에다가 기술을 해야 되겠지만 프롭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미 많이 써본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width, height가 따로 들어간 게 아니라 size라고 들어간 건 어차피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으니까 size라는 단일 값으로 값을 받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width, height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개를 따로따로 입력을 받게 하면 귀찮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형태는 같지만 이미지 주소가 전부 다 다르니까 이미지 주소가 전부 다 다른 거는 이제 그 주소를 따로 이제 저 밑에처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